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살면서 시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자주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시모가 제 식당에 와서 저지른 하나의 사건이 결국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같이 관리할 수 없던 이유는 저는 식당 일을 하고 남편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월급은 직접 관리하고 싶다고 하길래 본인이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이니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서로 공동으로 쓰는 생활비 빼곤 남편은 따로 관리를 하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한 지 꽤 되었었죠. 돈 문제 때문에 서로 터치를 하지 않아서 편하긴 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의 행동이 저를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라 정신없이 서빙을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열댓 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식당에 발을 들이시더니 저에게 룸 하나 비어있는 거 있냐고 물어보셨고 시모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분들이라고 하시길래 일단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셨습니다. 시모는 며느리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면서 자랑을 하시더니 상당히 비싼 음식들 위주로 주문을 하셨고 저는 최대한 신경을 써드렸었죠. 한참 동안 정신없이 서빙을 하면서 끊임없는 주문이 들어오길래 점점 걱정이 되고 있었네요. 음식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시모가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나오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음식값이 많이 나왔는데 더 주문하실 거냐고 여쭤봤어요. 음식값이 신경 쓰였으면 여기 왔겠니? 저기 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큰데. 이제 시작이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주문하는 음식이나 내오면 되는 거야. 말 나온 김에 가서 술이나 더 꺼내와라. 그리고 음식들이 많이 식었으니까 새로 주문하게 메뉴판도 좀 갖다 주고 한 두세 시간 정도는 더 있을 것 같다. 오래간만에 모인 동창들이라 할 말이 아주 많거든. 어머님, 음식 내어드리는 건 걱정 없는데요. 저희 식당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건 아시죠? 외식이나 회식을 주로 받는 곳이라 음식값이 상당히 비싼데 지금 벌써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회비를 따로 모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불하셔야 될 음식값에 당황하실까봐 걱정돼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확실한 거죠? 아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음식이나 내오라니까. 식은 반찬들 전부 치워주고 음식들 새로 싹 들여와라. 동창들과 오래간만에 모여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리하면 분위기 깨잖아. 눈치껏 네가 알아서 채워주고 내가 따로 신경 안 쓰게 잘 좀 챙겨줘라. 이럴 때 며느리 덕 좀 보는 거지, 안 그래? 서비스도 팍팍 좀 넣어주고. 시모는 계산서를 한번 보시더니 얼마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저희 식당이 회식 위주로 받는 식당이라 다른 곳보다 음식값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 시모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고 모자라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계속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식당에서 웃고 떠드시며 시간을 보내셨고 마감 시간까지 꽉 채우시더니 그제서야 만족을 하셨는지 한두 분씩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 전부 완전 진이 다 빠져버려 상당히 많이 지쳐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카운터로 달려가 저에게 잘 먹고 간다는 시모의 동창분들께 인사를 드렸고 전부 다 나가신 다음 시모가 마지막으로 카운터 앞에 멈추셨어요. 저는 곧장 결제 금액을 말씀드리려 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머리를 크게 한 방 맞은 것 마냥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다시 여쭤보았지만 시모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에게 되려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 시애미가 며느리 식당에서 동창들 데려와 음식 좀 대접받을 수도 있는 거지. 꼴랑 300만 원 나왔다고? 나한테 손을 내밀어? 어머님, 꼴랑 300만 원이라뇨. 그 돈 못 받으면 저는 식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음식값을 지불하실 분이 계신지 여쭤본 거잖아요. 당장 결제해 주세요. 얘 봐라. 동창들이랑 오래간만에 기분 좀 내려고 너한테 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니? 너랑 내가 고작 300만 원 때문에 직원들 보는 앞에서 시애미한테 큰 소리 쳐야 되겠어?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여긴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고 어머님은 제 식당에 오신 손님이잖아요. 혼자 오셔서 식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10명이 넘는 동창분들 모셔놓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곤란하다고요.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좋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너무 억지 아닌가요? 시모는 며느리 덕 좀 보겠다는데 고작 300만 원 나온 걸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냐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식당을 급히 빠져나가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저는 시모를 뒤쫓아갔지만 제 말은 무시한 채 동창분들과 서둘러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셔서 식당을 거덜내셨는데 정작 음식값 결제를 하지 않으시려는 시모의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집에 들어가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었고 음식값이 3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하자 경악을 하더라고요. 간단한 식사 정도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회사에서 몇 달 만에 회식 나온 사람들처럼 음식을 끊임없이 시켜 먹길래 걱정돼서 시모에게 음식값이 많이 나왔다고 알려드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서 충분히 결제가 가능할 줄 알았었는데 무상으로 음식을 드시려 했던 거였다고 화를 내며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대신 결제하라고 본인 카드를 지어 주었네요. 저는 당장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음식값 대신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일단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게 되었네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이라 남편도 이런 상황을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음식값은 남편이 받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시모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에 시모는 또다시 동창분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동창분들은 저에게 너무 잘해줘서 또 왔다며 예약도 하지 않으시고 또 불쑥 찾아오셨어요. 시모는 저를 보며 알아서 좋은 걸로 내오라는 말을 하신 뒤 룸으로 들어가시길래 시모에게 음식을 내어드리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동창들 앞에서 창피라도 줄 작정이냐면서 화를 내셨네요. 어머님, 저번에 그렇게 가시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도 또 똑같은 피해를 받으라고요? 음식값을 결제해 주셔야 식당을 운영하고
직원 월급도 주죠. 제가 무료 봉사하려고 식당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처럼 결제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식당에서 나가주세요.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요. 자, 이거 봐봐라. 오늘은 카드 가지고 왔다. 저번에도 그냥 갔는데 나도 양심은 있다고. 쓸데없는 걱정 말고 저번에처럼 음식에 신경 좀 많이 써줘라. 그래야 내 체면이 살 거 아니야. 하나뿐인 며느리가 동창 모임에서 시엠이 기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맨날 오는 것도 아니잖아. 내 친구들 배고프다고 난리다. 서둘러서 음식 내와라. 시모는 저에게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그날은 음식값을 꼭 지불하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셨어요. 며느리한테 거짓말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 시모의 말을 믿었고 그렇게 또다시 많은 음식들이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정대로 먹성이 좋은 시모의 동창분들은 저번과 비슷한 정도의 식사를 하셨고 결제 금액은 290만 원 정도 나오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에게 잘 먹었다며 카드를 주셨고 그래도 시모도 양심은 있으셨는지 두 번째는 결제를 해 주셨네요. 그런데 카드를 긁는 순간 저는 기분이 상하고 말았어요. 시모가 건네주신 카드는 다름 아닌 정지된 카드였고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며 다시 긁어보라고 하시길래 몇 차례 카드를 긁었지만 사용이 정지된 카드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나왔네요. 저는 시모에게 다른 카드는 없냐고 여쭤보자 결제 카드는 한 개만 가지고 오셨다며 어쩔 수 없다고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는 말만 남기신 채 제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뺏으시더니 식당을 나가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창분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만 봤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잔뜩 화가 난 저는 가지고 있던 남편의 카드를 가방에서 꺼내 그날 시모가 동창분들과 드셨던 음식값 290만 원을 결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결제 문자 내역이 남편에게 전송이 됐는지 바로 전화가 오길래 한 소리 하고 말았네요. 당신 어머님이 또 동창분들 데리고 오셔서 한참 동안 음식 드시고 나가셨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머님이 결제하라고 카드를 주셨는데 그 카드가 사용이 중지된 카드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 식당에서 드신 음식값 결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알아? 일주일 전에 오셔선 300만 원어치 드시더니 이번에도 비슷하게 드셨잖아. 일주일 사이에 600만 원어치를 드신 거라고. 어머님, 일부러 저러시는 거지? 내 식당 망하라고 저러시는 거잖아. 이번에도 그렇게나 많이 드셨다고? 아니 무슨 음식값이 그렇게나 많이 나와? 동창분들은 일주일 내내 굶으셨다가 오셔서 드신 것도 아닐 텐데 정말 너무하시네. 내가 전화드려서 좋게 설명드린 다음 돈 받을 테니까 이제 그만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길게는 통화 못할 것 같다.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당신이 내 카드 가지고 있어.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저지르셨는지 퇴근하고 확인 좀 해볼게. 괜히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해서 미안해. 남편도 많이 당황했는지 너무 큰 결제 금액 때문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처음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은 심하다 생각했었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이 문제 때문에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제 식당에 방문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당분간 오지 않을 거라며 저를 진정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모가 저와 남편이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부터 어떻게 해서든 뜯어 먹으시려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절대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아침 일찍 전화를 하시더니 전날에 남편이 통화한 것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내가 결제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새를 못 참고 내 아들한테 그대로 일러바쳐? 너는 시애미보다 금여품 못 받은 게 더 중요하니? 너랑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어머님이랑 저와의 관계가 뭔데요? 저를 그냥 이용하려고만 하시지. 어머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건 하나도 없잖아요. 결제해 주신다고요? 그럴 마음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결제를 해 주셨겠죠.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시는 거 저는 그냥 참고만 있는 성격이 못 돼요. 방금 결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능하시죠? 왜 아무 말도 없으세요? 드신 건 처리해 주셔야죠.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시애미를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줘? 남들은 안 해줘도 된다고 극구 사양해도 며느리가 알아서 전부 챙겨준다던데. 됐다. 너한테 뭘 바라겠냐? 그렇게 시모와 한바탕 하고 난 뒤에 시모는 더 이상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모와 좋은 관계도 아니었고 제가 잘 보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시모가 식당에 안 오길 바라게 되었네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시모의 행동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또 왔어요. 색시 음식이 하도 맛있어서 또 생각나는 거 있지? 저번에 식사했던 룸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준비 부탁해요. 잠시만요. 저희 어머님은 안 보이시는데 오늘은 같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분명 먼저 연락을 주셨을 텐데 혹시 아시는 거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유, 글쎄요. 요 며칠 연락이 되질 않던데. 그래서 그냥 우리들끼리 온 거예요.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해 볼게요. 그럼 음식 준비해 주세요. 저는 시모에게 곧장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고 일단 동창분들의 주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시모가 없으니 당연히 동창분들 중 한 분께서 음식값에 대한 결제 금액을 지불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급하게 준비한 음식을 내어드린 뒤 지속적으로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시모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신호만 갈 뿐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동창분들께 결제에 대해 얘기를 하려는 순간 식당 문을 열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려 들어오고 계셨어요. 손님들께 예약은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모의 동창이라며 먼저 룸에 들어가신 분들과 같은 일행이셨습니다. 그 뒤로 줄줄이 끊임없이 들어오시는 시모의 동창분들이 어느새 저희 식당을 꽉 채우게 되었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네요. 시모는 끝까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길래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졌고 한참 동안 쉬지 않고 주문하신 음식을 드신 뒤 어느 정도 배가 차셨는지 한 분,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시모의 동창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분께 결제를 어떻게 드리냐고 여쭙는 순간 저는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동창분들은 초대받고 온 거라면서 결제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은 게 없다고 얘기하자 동창분은 시모가 준비를 다 해놨으니 그냥 주문해서 먹으면 된다고 했다며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시모에게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동창분은 시모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유, 나도 모른다니까. 늦어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왜 날 붙잡고 있는 거야? 둘이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초대도 안 했는데 쓸데없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영자가 며느리랑 얘기 다 끝났다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고 했다니까. 오늘 식당에 들어온 인원이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돈을 지불한 만큼의 재력을 가진 사람은 여기 없다고. 아유,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영자한테 물어봐요. 걔는 말을 어떻게 전달했길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솔직히 공짜 밥이라 먹으러 온 거지. 음식은 별로더만. 시모의 동창분은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신 듯 저한테 되려 큰 소리 치셨어요. 식당의 모든 음식을 거덜내시고 떠나버린 동창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곧장 카운터로 달려가 가방을 열어 남편의 카드를 꺼내든 다음 들어온 팀별로 결제 금액을 계속 끊었습니다. 제가 꽤 큰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자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네요. 화가 잔뜩 올라온 저는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며 시모가 저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보겠다며 곧바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두통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시모가 식당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시모가 식당 문을 여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시모는 당장 남편에게 결제된 카드를 취소하라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네가 그동안 내 아들 카드로 결제를 했었다며? 당장 취소해라. 나는 너한테 얻어먹으려고 한 거지. 내 아들 돈으로 얻어먹으려 한 건 아니란 말이다. 어머님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을 제가 손해볼 필요가 있나요? 어머님 아들인 그이가 해결을 봐야죠. 저번에 드신 음식값 300만 원,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셔서 290만 원어치 드셨고 이번엔 600만 원어치 동창분들께서 드시고 가셨네요. 저는 이만큼의 돈을 대신 지불해 드릴 정도로 능력이 되질 못해서요. 남편이 매달 힘들게 일해서 벌은 피 같은 월급 어머님이 전부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 고약한 심보 때문에 그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요. 어머님 아들 돈 쓰기 싫으시면 1200만 원어치 음식값 지금 당장 지불하세요. 정지시킨 카드 말고 제대로 된 카드 주시죠.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내가 그 큰 돈이 지금 어디 있어?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아주고 아들이 결제한 금액은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니? 걱정 마세요.
일시불로 한꺼번에 결제 안 하시고 6개월 할부는 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할부 결제해드리면 되죠? 아버님이 그 정도 벌어 오시잖아요.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니? 너희 시애비가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맨발로 쫓겨날 거라고. 우리 좋게 타협할 수도 있잖아. 꼭 이 방법밖에 없니? 엄마, 왜 이렇게까지 일을 버리셨어요? 제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엄마한테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건 동창분들께 기 좀 살려드리려고 가만히 있던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버리시면 저보고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제가 돈 관리를 따로 한다 해도 결국 필요할 땐 서로 한꺼번에 합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요. 엄마가 동창분들과 웃고 떠들며 즐기셨던 몇 시간 동안 나온 음식값은 제가 한 달 동안 힘들게 밖에서 남들 비위 맞추며 영업 뛰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요. 그런데 하루 음식값이 600만 원은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우집에서 100명의 인원을 데리고 오면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제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했다지만 제 돈이 이 사람 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며느리한테 대접 좀 받으려 했던 것뿐인데 얘가 먼저 나를 무시했다고. 시애미가 동창들 앞에서 기 좀 세우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니?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건 잘못되신 거죠. 어떡해요? 어머님 카드로 6개월 할부 해드려요? 아니면 지금 당장 아버님께 이 사실 알려드리고 끌려가시겠어요? 꼭 그 방법밖에 없니? 그냥 네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좀 뜯어먹으려 했던 것뿐이야. 이제 됐니? 이제야 실토를 하시네요. 돈을 지불하기 싫으시면 방법은 있어요. 어머님이 내일부터 아침 일찍 오셔서 6개월간 식당 설거지 일 좀 도우세요. 어머님 아들 파산 직전까지 몰아세우셨으면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6개월 동안 주방 설거지 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아버님께 전화 드릴까요? 선택하세요. 나보고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라는 거야? 그것도 6개월씩이나? 너 제정신 있니? 어떻게 시애미한테 주방 설거지를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다른 방법 있어요? 엄마 때문에 저희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준 거라고요. 내일부터 당장 식당으로 나오세요. 시모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셨고 6개월간 주방 일을 해달라고 하자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며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그런 시모를 보면서 제가 아버님께 전화를 하려고 하자 시모는 그건 또 싫으신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으시곤 6개월간 설거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셨네요. 그렇게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셨고 그날 이후 저희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도우셨어요. 입이 산만큼 나오셔서 매일같이 투덜거리셨지만 그래도 묵묵히 설거지 일을 도와주셨네요. 그런데 안 하시던 일을 하셔서 그런지 일주일 만에 그만두겠다며 고무장갑을 저에게 던지시며 화를 내셨어요. 어머님, 얼마나 하셨다고 벌써 그만두시겠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동창분들과 음식을 드시고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설거지까지 해야 되겠니? 다른 일도 많은데 왜 하필 설거지냐고. 나도 그냥 편하게 서 있는 서빙 일이나 하고 싶다고. 어머님,
제가 제일 편한 일을 시켜드린 거예요. 서빙 일이 얼마나 정신없고 힘든 줄 아세요? 정말 서빙 일이 편해 보이세요? 원하신다면 바꿔드릴게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저 직원들 봐라. 지금 서로 수다나 떨고 있잖아. 나는 허리 한번 못 펴고 쉬지 않고 설거지만 하고 있다고. 당장 바꿔줘라. 시모는 설거지보다 서빙을 선택했어요. 그제서야 웃음꽃이 피신 시모는 살 것 같다면서 허리를 풀고 계셨네요. 그렇게 아주 잠깐 동안 숨을 돌리신 시모는 저녁 장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발등에 불이 붙었고 정신없이 땀 흘리며 움직이시더니 결국 실수 연발에 다른 손님께서 주문하신 음식을 다른 테이블에 주는 사고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침착하게 대응을 해드렸고 시모는 손님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테이블에 남겨진 음식들과 그릇들을 바쁘게 치우고 다시 세팅해 주길 반복할 때쯤 체력이 바닥이 나셨는지 결국 시모는 손님상에 올려드려야 할 반찬들이 담긴 접시를 손님의 몸에 쏟아부으며 넘어지고 마셨네요. 시모는 죄송하다며 진땀을 뺐지만 손님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제가 가서 수습을 해드린 뒤 세탁비와 함께 그날의 식사와 다음번에 다시 오셨을 때의 식사값을 받지 않겠다며 정중히 사과를 드렸네요. 그렇게 수습이 끝나고 손님께 처음으로 된통 혼이 난 시모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저와 함께 손발 맞춰 일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거라며 다 생각해서 정해드린 거라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모는 매일같이 식당에 오셔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와주셨고 이제 다음 달이면 6개월을 꽉 채우게 되셨네요. 시모도 그동안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시며 깨달은 게 많으셨는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어요. 시모와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부터 남편과 저는 돈을 함께 관리를 하게 되었고 시모는 예전처럼 저를 더 이상 함부로 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시모의 동창분들을 직접 초대해 시모와 함께 음식을 대접해 드렸거든요. 그날 제 앞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셨는데 그때부터 저를 다시 보셨는지 상당히 고마워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더는 바랄 게 없겠네요. 비록 시모의 마음이 처음엔 나쁜 쪽으로 치우쳤었지만 지금은 저에게 상당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자식들이 다 장성하여 낙이라곤 손주들을 보는 것과 이 채널의 사연들을 접하는 것이 유일한 낙인 60대 여성이에요. 60 넘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기도 하고 좋은 일을 겪기도 했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 제 인생 가장 어이없었던 일을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 아들의 컴퓨터를 켰어요. 결혼 후 아들 둘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남편의 사업 성공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무렵부터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없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게 복이었던 것처럼 큰아들은 그 와중에 공부를 잘해 치대에 들어갔고 치과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며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들과는 학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 며느리였어요. 남편은 극구 반대를 했지만 자식이라는 게 뭔지 자식 아픈 건 또 보기 싫은 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 테니까 며느리로 꼭 받아주셔요. 저 정말 정한 씨 사랑해요. 저희 절대 못 헤어집니다. 엄마, 허락해 주세요. 엄마가 저 훌륭하게 키워주셨지만 결혼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 뭐, 니들이 좋다는데 내가 어찌할 도리가 있니? 난 성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정한이 네가 잘 골랐을 거라 믿어. 이렇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집안이나 학벌 뭐 하나 정한 씨와 견주어도 비슷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흔쾌히 받아주신 건 절대 잊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모녀 사이로 지낼 수 없다지만 전 그럴 거예요. 사실 저도 어려서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며느리 집안이 힘들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학벌 또한 공부할 여유가 되지 못해서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기 때문에 아들이 좋다는 결혼을 시켜주었습니다. 극구 반대를 하던 남편도 제가 허락을 하니 본인도 마지못해 허락을 하였고 그 후에는 그래도 며느리를 잘 대해주었어요. 시어머니로서 완전 마음에 차는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미 며느리로 맞이한 이상 정말 잘 챙겨주고 싶었고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아들 가진 유세는 아니지만 이런 결혼에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말이 많은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얘, 네 아들한테 들어온 선자리만 4개가 넘는데 너 괜찮겠어? 아들 하나 그렇게 똑부러지게 잘 키워놓고 고졸이 웬 말이야. 아니 그래, 학력은 그렇다 쳐. 지금 변변한 직업 하나 없다며. 솔직히 이런 걸 보고 취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아휴, 괜찮아. 지들이 좋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려. 그냥 난 우리 아들한테 잘하고 아들이랑만 둘이 잘 지내면 그만이야. 너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시켜가지고 난 아까워서 다 따져보고 결혼시킨다. 진짜 천사표야. 잘난 며느리 들여봤자야. 남편이랑 서로 잘 지내고 시댁이랑도 웃으면서 지내는 게 그게 최고의 며느리 아니겠니?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며느리 흉이라고 들리니까 기분이 언짢고 그러네. 얘는 너랑 나랑 한두의 친구니? 그저 네가 걱정돼서 얘기한 거지. 그래 알겠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이 착해 빠진 거사. 어미 된 마음으로서 솔직히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였지만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과거를 계속 회상하며 며느리를 곱게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한 가족이 된 이상 허물을 보고 싶지 않아 저런 말을 들을 때면 며느리 칭찬을 늘어놓기도 했어요. 사실 저 역시 잘 사는 남편과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반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잘 알기에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했어요. 이 집에 식구로 들어온 걸 환영한다. 모든 게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잘 맞춰 나가 보자. 나의 첫며느리 환영해.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이제 정한 씨 아내 그리고 어머님의 며느리로서 정말 최선을 다할 거니 기대해 주세요. 엄마랑 효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내가 더 마음이 뿌듯하다. 엄마, 이제 저도 독립했으니 잘할게요. 그래, 이제 작은 애만 해치우면 나도 속이 다 후련하겠어. 아들들 이렇게 다 키워놓고 나니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
처음에 반대는 했지만 그래도 효리랑 정환이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다 보기 좋다. 대견하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처음엔 행복했고 주변에서 며느리 자리가 별로다. 네 아들이 아깝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만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조금씩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반찬 좀 갖다 주러 아들네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지를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아 아들에게 전화 후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갔었죠. 여름이라 간장게장이며 생 음식들이 몇 개 있던 터라 냉장고에 꼭 넣어놔야 했기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아,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제가 화장실에서 뭐 좀 하느라고 문을 제때 못 열었네요. 죄송해요. 어머, 아니다. 괜히 너 곤란하게 한 것 같구나. 아니, 근데 이분은 누구시니? 지인이시면 문이라도 열어주시지, 왜? 아, 제 먼 친척 오빠예요. 제가 결혼했다고 하니까 한 번 꼭 놀러 오고 싶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초대했는데 워낙 해외에 살아서 이런 한국문을 열고 닫고를 잘 몰라요. 혹시라도 고장날까봐 제가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 어머, 안녕하세요. 저 CM이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 뵙네요. 제가 괜히 방문을 해가지고 불편하게 했네요. 아닙니다. 그냥 동생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러 온 거예요. 저도 외국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쁘걸랑요. 나 갈 테니까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 명심해. 사돈, 또 뵙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인사드리고 갑니다요. 며느리의 친척 오빠라는 사람은 그렇게 제가 오자 불편하다는 듯이 집을 나섰고 저 역시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였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소비 문제로 아들과 며느리가 크게 다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생일이라고 손수 생일상을 차려준다기에 남편과 방문한 날이었어요. 저희가 도착한 걸 모르는 아들네 부부는 현관 너머로 큰 목소리를 내며 싸우고 있었고 저희는 어찌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가만히 있었죠. 남편 성격이 워낙 불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노발대발하며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참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씀씀이가 해픈 거야? 쪼잔하게 돈 가지고 그러고 싶진 않지만 맨날 배달해 나가서 쓰는 외식비에 도대체 집에서 밥을 해먹는 건지. 솔직히 집에만 있는데도 이렇게 생활비를 많이 쓰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맨날 신상옷, 신상백, 신상향수. 정말 이해 안 가거든? 앞으로 카드 한도 줄일 거니까 그리 알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당신 쪼잔하게 이럴래? 남들이 보면 웃어. 내가 뭘 얼마나 쓴다고. 아니 그리고 의사 사모 유지비라는 게 있지. 그래서 내가 당신 엄마 생일상도 차려준다잖아. 이런 건 고마워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내 씀씀이 탓만 하지? 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요즘 세상에 시엄마 생일상을 누가 차려? 의사라고 좋아서 결혼했더니만 이거 완전 쫌팽이 아니야? 막말로 나 같은 얼굴에 의사 사모 말고 국회의원 사모라도 됐겠다. 당신 나 이쁘고 좋아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래? 당신 말 다 했어? 와 진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도장 찍었다고 다가 아니라 나 이렇게는 못 살아. 그렇게 알아.
아들이 며느리에게 저렇게 말한 뒤 현관문을 열었고 밖에 서 있는 저희를 발견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원해서 한 결혼인데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사내 못 사내 하니까 말이에요. 사람들 초대해놓고 참 잘하는 짓이다. 너희끼리 싸우려면 우리 가고 난 다음에나 싸울 것이지. 이게 못들 하는 거야? 죄송해요. 오신지 몰랐어요. 벨 누르시지. 일단 생신상도 다 차리고 밥도 해놨으니 들어와서 드세요. 오늘은 됐고 다음에 먹으마. 예, 차리느라 고생 많았고 고마워. 근데 너도 그렇고 정환이도 마음을 좀 다스려야 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만 갈게. 여보, 이제 가요 그냥. 그리고 정환이 너 그렇게 소리치고 하면 못 써. 알겠니?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 그날은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고 며느리는 제 얘기에도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전혀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화가 났지만 본인도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 그런 것이겠지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지난 후에도 며느리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쿨하기도 하고 참 다채롭기도 하구나 생각하며 젊은 며느리를 이해해보려 했지만 제 기분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어머님, 제 친구네는 벌써 시부모님이 유산 상속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글쎄 미리 해주셨다고 하지 뭐예요. 근데 저도 이 말을 들으니까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차피 물려줄 게 있다면 미리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어머님은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안마다 가풍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니 뭐 그 집은 그 집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지. 그거 말고 뭐가 있겠니? 아유, 우리 어머님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신다니까. 정한 씨가 맞이기도 하고 솔직히 저도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사실 뭐 시작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 잘 돼야 정한 씨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정한 씨 도와주고 싶어서 일하고 싶은 건데 제 생각 어때요? 며느리는 저에게 가게를 차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사실 당황스러웠지만 가게를 차려줄 형편이 안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본다고 하였어요. 남편은 버릇이 잘못 들었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그날 아들과 며느리의 싸움을 보고 온 터라 사실상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며느리도 일을 하고 돈을 벌면 생활비로는 아들과 싸우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뭐라도 하면 정한이 들들 볶진 않겠죠. 우리가 차려줄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자가 매일 집에만 있는 것도 우울하긴 해요. 오죽하면 나한테 뭐라도 차려달라고 대놓고 그러겠어요? 그냥 조그만 가게 하나 내줍시다. 정신 상태들이 글러먹은 거지. 어디 가서 취직을 할 생각을 해야지. 뭐 지가 사장부터 해. 하여튼 속물이야 진짜. 아유, 그만해요. 그게 다 정한이 들볶이는 일이니까. 그냥 어쩌겠어. 둘이 결혼한 이상 잘 지내는 걸 바라봐야지. 모자란 놈. 어디 그런 여자를.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엄청 참고 있는데 내 성질 알지? 나 한개 다다르면 나도 몰라. 남편은 불같은 성질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잘 지낼까 싶어 가게를 차려준다고 하였고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네일아트 숍을 하고 싶다는 며느리에게 작은 상가를 얻어 가게를 차려주었고 며느리는 돈을 벌어서인지 활기가 차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집에 자주 방문하며 여우짓을 떨어댔어요. 솔직히 모습을 보고 본인도 매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서 그동안 그런 거였구나 싶은 것이 안쓰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어머님, 나중에 숍에 오셔서 네일도 받고 그러세요. 제가 어머님이니까 돈은 안 받고 특별히 아주 이쁘게 해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며느리 잘 둔 덕에 손톱 하나 번쩍번쩍하고 다니겠네. 딸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거 받으러 딸이랑 같이 다니는 모녀 보면 너무 부러웠는데 며느리가 직접 해주니까 딸 가진 아줌마들 하나도 안 부럽네. 너무 좋은걸? 한동안 평화가 찾아오는가 싶었는데 며느리가 하도 네일아트를 받으러 오라길래 그날 네일아트를 받으러 갔고 또다시 며느리에게 실망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며느리는 서비스직임에도 본인 날을 주체 못하더라고요. 아휴, 아줌마, 어디서 행패해요? 네일아트가 까진 걸 나보고 어쩌라고 수리를 해달래? 막말로 설거지만 엄청 해드는 손인데 네일이 나만 나겠어요? 그건 감안하고 네일을 받으셔야지. 무슨 수리를 해달라고 뻔뻔하게 방문을 하셔? 아니 이틀 만에 네일아트가 벗겨졌는데 당연히 다른 데선 다 수리해줘요. 사장님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됐고. 아줌마 같은 사람 안 받으면 그만이야. 나가요. 바쁜데 수리는 무슨? 얼른 나가버려요. 제가 있든 말든 본인 마음대로 장사를 하는 며느리를 보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런 마인드로 정말 뭘 할까 싶은 것이 남편의 말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이해하자 생각했지만 도저히 저런 마인드를 가진 며느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 넌 내가 얼마나 우스우면 나한테 이런 꼴까지 보이니? 그리고 내가 내 일을 주기적으로 받아봐서 하는데 저 정도는 당연히 보수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네 맘대로 장사하려고 가게 차려달라고 한 거야? 너 정말 실망이다. 너한테 솔직히 실망한 게 한두 번은 아니었지만 이해해보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정한이가 널 좋아하니까 참았어. 근데 너라네 이해 못하겠다. 어머님, 지금 가게 내줬다고 생색내는 거예요? 막말로 아버님이 차려준 거지 어머님 돈 아니잖아요. 어머님이나 저나 남편 잘 만나서 이렇게 호사누리고 사는 거지. 누가 보면 어머님이 능력 꽤나 있어서 저한테 훈계하는 줄? 뭐야? 그래, 너 말 잘했다. 나 남편 잘 만나서 호사 누리고 사는 건 맞지만 너한테까지 이런 말 들을 정도는 아니거든?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앞으로 우리 집 올 일 있으면 정한이만 오면 되니까 네 얼굴 다신 비추지 말란 말이야. 괘씸한 것. 며느리의 말대꾸에 입이 떡 벌어졌고 정말 상종 못하겠다 싶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놀란 마음 진정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온 식구들에게 당장 얘기해서 며느리를 요절내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고 이젠 며느리와 더 이상 크게 엮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 걸 아는지 웬일로 저에게 찾아와 사죄를 하였고, 울면서 사죄를 하는 통에 마음 약한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풀어지게 되었어요. 다신 그러지 마라. 네가 아무리 잘나고 그래도 어른한테 그러면 되겠니?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성질을 좀 수그려 드려야 돼. 성질대로 세상 살면 이 세상에 스트레스라는 게 왜 있겠니? 그래도 이제 네가 가게 사장이고 하니까 마음 좀 곱겠어. 알았지? 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사실 우울증이 좀 있어서 다신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실 거죠? 저 마음 너무 안 좋아요. 어머님 그렇게 가고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다시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는가 보다 싶었어요. 첫 며느리이기도 했고, 결혼 후 별별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미운 정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을까요? 며느리는 그때뿐이었고, 역시나 제 멋대로였어요. 그럼에도 참았던 건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였고, 이제 아이까지 생겼으니 그냥 제가 참고 받아들이자가 제일 컸답니다. 한편으론 이 결혼을 허락한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기 때문에 모든 걸 제가 다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준 작은 땅 하나가 있었고, 개발이 안 된 땅이기 때문에 항상 아까워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곳에 남편과 별장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별장을 짓는다고 하자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탐이 났는지 본인이 나서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또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짓는 별장 저희 주시면 안 돼요? 가뜩이나 저희 이제 아이도 태어나는데 지금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애들 뛰어놀게 하고 싶고, 또 저희는 새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가 그런 얘기 못해서 제가 대신해요. 그 집 지은 것을 달라는 거니? 아유, 그건 곤란해. 그래도 별장 지어서 애들 뛰어놀게 할 거니까 너네 애들 뛰어놀 걱정은 마라. 그래도 애들이 자연에서 뛰어놀아야 건강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첫 손주이기도 하고, 이도 아토피가 심해서 아무래도 나무도 많이 심는 그런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꼭 저만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탁드려요. 생각은 해보마. 어차피 우리가 살려고 했던 집도 아니고 그저 별장 개념으로 지을 집이긴 한데, 그래도 도시에 살다가 그런 한적한 곳에서 살 수 있겠니? 뭐 자연 환경이야 좋겠지만 불편한 게 영 이만저만 아닐 텐데 너 생각 한번 잘해봐. 며느리의 무리한 요구였지만 오히려 남편은 손주 때문이라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니 주라고 하였어요. 그렇게 그 땅에 108평 단독 주택을 지어주게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아들은 그 돈을 며느리에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해준 집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에게 줘야 맞는 것이었지만, 이미 집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그 큰 돈을 덥서 며느리를 주었다는 말에 사실 씀씀이가 큰 며느리가 걱정되었답니다. 그냥 뭐 애도 낳고 겸사겸사 줬어요. 그리고 이 집 오기 전부터 그 돈 달라고 얼마나 노래를 부르던지. 엄마 아빠한테 허락받고 줬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혹시 필요하시면 다시 달라고 할게요. 큰돈이기 때문에 엄마가 잘 결정해 주세요.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뭐 됐다.
이제 애 키우면서 너희 얼마나 돈 들어갈 게 많아. 알겠어.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 우리한테 상의하고 행동해. 아무리 니들끼리 산다지만 그 돈이 큰 돈이잖니. 요샌 안 싸우고 그래도 잘 사나 보지? 엄마한테 이런 말 해서 그렇긴 한데 진짜 안 맞는데. 그냥 애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요. 어쩌겠어. 그래도 맞을 땐 잘 맞아. 아들의 말에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었지만 다 큰 성인이니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집이 좋았는지 저에게 알랑방귀를 뀌는 모습을 보이는 며느리였고 원래도 그런 아이이니 딱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나갔다가 큰 충격을 받은 날이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들은 집을 지어줘서 고맙다며 집 초대를 하였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영 내키지 않는 초대였지만 일단 꾹 참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 때문에 몸이 무겁잖아요. 이한테 초대를 하라곤 했지만 사실 뭘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초대해놓고 딸랑 이거 차려놓은 거니? 누가 너 임신한 거 몰라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달라 했어? 그것도 그런데 사실 집이 넓어서 걸어 다니느라고 밥할 시간이 없네요. 어머님, 제 밥 얻어먹으러 오신 건 아니죠? 너 진짜?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네가 알아서 한 대 놓고 지금 차린 게 이거야? 진짜 너 너무한다. 내가 지어준 108평 단독주택에 초대하더니 저희 그릇 앞에 삼각김밥을 종류별로 던져주는 며느리였고 그 뒤 하는 말들이 가관이었습니다. 경악스러운 그 광경에 저 역시 참을 수 없었고 드디어 비장의 무기를 펼쳐 인생 최고의 서력전을 시전했어요. 정환이가 우릴 초대해서 왔지만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봤어. 근데 역시 넌 갱생이 안 되는 거야. 그 뱃속아가 누구 애니? 네? 누구 애라뇨? 어머님, 지금 그거 굉장한 모욕이신 거 몰라요? 당신 이 얘기 듣고만 있을 거야? 어머님 오늘 뭐 잘못 드셨나 진짜? 어머님, 저 정말 언짢거든요.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가뜩이나 애가 져서 예민한데. 뭐? 나가주세요?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나가? 뻔뻔한 것. 언제까지 뻔뻔한 척 하나 싶었다. 너 저번 주 목요일에 네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랑 사이좋게 산부인과 들어갔지? 미국에 있는 그 사촌 오빠랑 왜 산부인과에 갔나 했지. 근데 뒤따라 들어가 보니까 사촌 오빠가 아니라 연인 사이더라. 몇 년간 뻔뻔하게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뒤에서 쓰기 바쁘고 이거 정한이도 몰랐지? 내가 네 가면을 언제 벗기나 두고두고 고심했다. 네가 가장 행복할 때 밝혀야지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네. 어디 변명하려면 해봐. 나한테 증거자료 다 있고 이미 네 사촌 오빠라는 사람한테도 다 들었으니까. 뭐? 엄마 말이 사실이야? 당신 하다하다 외도까지 저질러? 내가 사람 잘못 본 거 내 탓이겠거니 안고 가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할 말 있으면 한번 짓거려봐. 오늘 너도 나도 한번 끝장을 내보자. 엄마 말이 사실이면 너 가만 안 둬. 네, 사실은 이러했어요. 지난번 모임 때 같은 건물에 있는 산부인과를 다니는 며느리를 보게 되었고
몇 해 전 친척 오빠라고 집에서 우연히 본 사람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는 걸 목격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친해도 친척 오빠와 산부인과를 가는 게 의심이 들어 뒤를 캐보았고, 역시나 둘은 제 아들과 결혼하기 전부터 외도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제 아들을 속여 결혼을 한 거였고, 심지어 저희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만든 아이였어요. 정말 최악의 며느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끝까지 아들의 아이라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정말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증거 있어요? 친척 오빠라니까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말 안 했지? 사실 친척 오빠가 한국에 왔거든. 친척 오빠 같은 소리 안 해. 여보 자기겠지?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니? 학력 딸리고 집안 딸리는 거. 그래도 우리 아들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줬더니만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네가 아무리 개념 없는 막장 며느리라도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참았어. 네가 더 행복할 때 터뜨리려고 했는데 잘난 것도 없는 네가 이런 행동하는 거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 너희 둘 당장 이혼해. 그리고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테니 그리 알아. 엄마 말이 사실이야? 와 진짜 어이없네. 이혼하고 싶은 거 애가 줬다고 그렇게 발목 잡더니 결국 내 애도 아니었구나. 아, 내가 미쳤지. 애초에 너랑 결혼할 때부터 이혼하고 싶었어. 엄마 아빠한테 불효하기 싫어서 참았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살아. 진작에 저걸 요절냈어야 했는데 내가 아주 돌을 닦는 심정으로 참았어. 너 같은 거 진짜 상대도 안 했어야 맞는 건데. 불같은 남편은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큰 충격으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고, 저흰 그렇게 이혼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바락바락 본인 뱃속의 아이가 아들의 아이라고 우겼지만 얄팍한 사랑이 뭔지 그 상간남은 본인도 숨어 살기 지쳤다며 오픈해버렸고, 그 모습에 며느리가 더욱 더 괘씸하고 용서하기 힘들었어요. 나도 지겹다. 그놈의 이혼하고 오겠다는 소리. 몇 년째 너 말만 믿는 것도 내가 지쳐 이제. 너도 이제 제발 그만해. 뭐라고? 아니 내가 한몫 단단히 챙길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 당신도 돈 벌기는 글렀어 진짜. 아우 답답하. 애초부터 친척 오빠라고 하길래 이상하다 했지만 설마 이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지. 정상적인 사고에서 그런 게 상상이나 되니? 어디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봐. 수준 안 맞아서 진짜.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나. 그리고 원래 살던 집도 팔아서 네가 가지려고 이 별장 달라고 한 거지? 나쁜 거 같으니라고. 너 어디 한번 박살 나봐. 아니 그 돈은 줬으면 그만이죠. 그리고 이혼소송 걸 거면 그건 제 위자료예요. 어딜 그 돈을 넘봐요? 제 남편은 묵묵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들의 이혼소송을 도왔어요. 그리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저희가 큰 정신적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 모두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했답니다. 며느리는 엄청 억울해했지만 그 억울한 태도까지도 전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해준 상가 보증금과 더불어 그 집에 대한 돈까지 토해내야 했어요. 며느리는 결혼 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들의 벌이보다 더 많은 돈을 썼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채집과 더불어
상간남과 짜고 저희 아들을 이용한 것이 분명해진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그 돈을 모두 토해내어야 했고 결국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제야 저에게 제대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참, 그 대가가 크지? 네가 뭔데 감히? 네 주제에 우리 집에 언감생심 가당키나 했니? 평생 이제 네가 우리에게 준 위자료 네 능력으로 갚으면서 살아봐. 아, 네 뱃속에 있는 그 애 아빠랑 둘이 벌어서 갚으면 뭐 금방 갚으려나? 보부 사기단 아니니? 어머님,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애 낳자마자 애 아빠한테 주고 저 정말 죽은 듯 살게요. 독한 것? 뱃속애가 무슨 죄라니? 너 같은 것도 엄마라고. 에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넌 내 인생 최악의 인간이야. 제발요. 제가 어딜 가겠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애까지 낳으면 뭐 먹고 살라고. 어머님, 제가 모든 거 다 할게요. 그 마음으로 막일이라도 뛰면서 살아. 남의 등 쳐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감히 우리 아들 등을 쳐먹으려고 해? 너 두고두고 땅을 칠 거다. 그리고 이 소송 다툼이 있을 때 며느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기도 했어요. 자식이 뭔지 정말 안쓰러운 생각까지 들었지만 오히려 본인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니 나중에 정신 차리고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고, 제가 자식 잘못 키웠습니다. 한 번만 용서 가능할까요? 제발 우리 딸이 이렇게 잘난 사이를 어떻게 만난다고. 제가 따끔히 야단칠 테니 사돈어른이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아마 더 잘할 겁니다.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빌게요. 자식 가진 죄인이라고 사돈이 딱 그 짝이네요. 전 많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만한 건 도저히 못 참겠네요. 본인이 분수도 안 되면 찍소리 않고 잘하고 살아야지. 감히 우리를 농락하고 기만해? 절대 용서 안 돼요. 돌아가 주십시오. 아유, 제가 딸을 잘못 키워서 그래요. 면목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정말 간곡히 부탁해도 안 될까요? 사람 하나 살려주세요. 아니요. 저희도 살아야죠. 그 꼴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딸내미 단속만 잘해주세요. 밖에다 방생하지 마시고요. 아들은 이혼을 했고 사실 애초부터 속은 결혼이니 결혼 무효 소송도 하고 싶었지만 이미 혼인 유지 기간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아들은 대학 동기였던 여자친구와 재혼을 했답니다. 사실상 돌아온 싱글이라고 해도 제 아들은 꿀릴 게 전혀 없었어요. 새 며느리를 맞이할 때 괜히 앞으로는 그만 잘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정말 착하고 지혜로운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고 제가 지어준 집에서 그들은 신혼을 시작했어요. 아들은 그제야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 보였어요. 사실 이 상처를 겪고 얼마나 슬퍼할까 생각했지만 결혼 생활 중 하도 싸움이 많아서 그런지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자와 손녀를 낳아주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도 생각하는 계기가 바뀌었고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사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었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참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앞으로 지금처럼 행복한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웃으며 털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신우와 시모 때문에 남편과 상당히 큰 갈등과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대한 좋게 생각을 해보려 해도 도저히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30대 초반에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3년 전에 제가 그토록 바라던 청약에 당첨이 돼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댁 집안 식구들이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시모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남편이 저를 툭툭 건들면서 시모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라고 눈치를 주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을 노려봤지만 그런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얘, 내 말 안 들리니? 너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충분히 넓고 좋은데 굳이 거길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입주할 때 내 딸도 그 시기에 맞춰서 결혼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대꾸도 안 할 정도로 기분이 상했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청약이 있어도 내 집 마련하기가 쉬운 것도 아닌데 정말 신중히 결정하고 청약을 지원한 건데 그걸 왜 아가씨한테 넘겨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신 건데요?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된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셔도 제 대답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할걸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래서 지금 내가 부탁을 하는데도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야? 너희들은 젊었을 때부터 결혼해서 굳이 청약 필요 없어도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자본금이 있지만 내 딸 미연이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그쪽 집안도 준비가 덜 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네가 어느 정도 양보만 해준다면 미연이도 결혼하는데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가족이란 게 뭐야?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니? 가족이요? 저희가 언제부터 가족 타령했었죠? 어머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입주금이 좀 모자라서 그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옆에서 자기 나중에 결혼할 때 필요한 자금이라면서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난리 친 적 있었죠?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 둘이 맞벌이 하고 있으니까 5천만 원 정도는 시간만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인데도 그것조차 싫으셔서 저한테 등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희가 대출도 너무 많이 받아서 어렵게 부탁드린 건데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이 사람한테도 다 들었었는데 아가씨가 빌려주지 말라는 말에 두 귀를 닫으셨으면서 제가 청약 당첨되니까 이건 또 욕심 나시나 봐요. 무슨 말을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청약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네요. 어머, 새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왜 빌려주지 말라고 했던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저도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그랬던 거죠. 지금 서로 자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집 문제만 해결돼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안 되겠어요?
그 집은 너희들 직장에서 꽤 먼 곳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직장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근처로 이사한 건데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겠어? 미연이는 네가 청약 당첨된 위치에서 직장이 코앞이라 여건도 딱 좋은데 이번에 결혼 선물로 주면 얼마나 좋겠니? 중도금은 내가 중간에서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분양권을 넘겨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그냥 지금 집에서 사는 게 100배, 1000배 좋을 것 같은데 내 말 듣고 서로 좋게 해결 보면 안 되겠니? 더는 시댁 식구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도 않아 입을 닫아 버렸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으려 하지 않자 얼굴을 붉히면서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왜 이렇게까지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된 아파트를 본인들이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청약을 신청했던 지역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라 당첨이 될 확률도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저 같은 경우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물론 직장과는 좀 떨어진 곳에 당첨된 거지만 한 지역에 오래 살았었고 청약을 넣은 기간 또한 오래됐었지만 제일 중요했던 건 저에게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은 유리한 조건에 속해 있었는지 간절하게 바랬던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었죠. 주변 사람들 말로는 10억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됐다곤 하지만 어차피 처분할 생각 없이 그 집에서 아이들과 평생 살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건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안 좋은 분위기로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한마디에 결국 부부싸움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까지 전부 다 꺼내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쉬지 않고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아직 입주할 때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꼭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야 돼? 그냥 말로만이라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당신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이 좁은 것도 아니고 5이 살기에도 적당한데 굳이 거기로 이사를 가야 되겠어? 우리 엄마 말처럼 결혼 선물로 줘도 되는 거잖아. 가족은 원래 그런 거야. 베풀면 그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쪽이 워낙 청약 과열 지역이고 위치도 좋아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중에 분양 금액이 상당할 거라는 말이 들려오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미연이랑 우리 엄마 마음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 자리에서 5만 가지 인상 다 쓰고 사람 불편하게 분위기 조성하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일단 그 자리에서는 좋게 얘기하고 나중에 나랑 따로 대화하면 될걸.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상처받았잖아. 쓸데없이 청약은 왜 넣어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좋게 얘기할 거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좋겠어. 뭐?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그동안 힘들게 청약 넣고 이것저것 다 알아봐서 조사하고 당첨된 청약을 아가씨 결혼 선물로 주자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랑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니까 쓸데없이 괜한 말 하지 마. 그렇게 거기 살고 싶으면 본인이 청약 넣었으면 된 거 아니냐고. 그럼 알아. 추첨을 통해 당첨됐을지도 모르지. 확실하게 싫다는 의사 밝혔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남편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아이들을 우선시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남편은 시모와 신우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신우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계속 결혼을 미루고 있었던 이유가 신우가 일하는 직장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땅치 않아서 계속 집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우 직장 근처에는 집값이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대출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은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신우가 당첨된 저희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던 거죠. 시모도 신우가 결혼식을 계속 미루고 있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서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누가 신우 결혼 선물로 청약이 당첨된 집을 넘겨주겠어요. 제가 살고 싶은 집인데 그걸 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싫다고 반대하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처럼 서로에 대한 감정을 좋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갈등이 지속되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자주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저희 가정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청약을 신청했던 거고 남편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결정한 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축하를 받게 될 줄 알았지 분노를 사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냉기가 흐르는 관계 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시모가 부르셔서 주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리게 됐는데 거실에 앉아있던 신우가 저를 노려보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순간 들어오자마자 결국 저도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머, 가족은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이기적인 언니 왔어요? 엄마, 저는 이제 그만 나가요. 올케 언니 얼굴 보고 싶지가 않아서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불만이 좀 있어도 윗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버릇없이 말을 하면 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죠? 너도 참,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오늘 확실하게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얼굴 좀 보자고 한 거다. 너 청약 당첨된 집에 들어가서 살 거니? 들어가서 살고 싶으니까 청약 신청한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말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과 그 집에 들어갈 거고 아가씨한테 줄 생각 전혀 없어요. 그래? 그럼 오늘 너는 이 시간 이후로 내 며느리가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서로 얼굴 볼 필요 없다는 거야. 중간에서 괴로워하는 내 아들 얼굴 보는 것도 나 또한 힘드니까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봤자 뭐 하겠어?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며느리 나도 보고 싶지 않다. 아, 그래요? 그건 제가 바라는 거였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는 것도 진절이 나게 싫었거든요. 말이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럼 볼 일 끝난 거죠? 저도 이런 지긋지긋한 생활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저는 좋아서 때 되면 어머님 댁에 들리는 줄 알아요? 그동안 제가 말을 안 하고 참아왔는데 명절 때만 되면 온갖 잡일 저한테 다 시키고 힘들게 음식 만들고 있는데 자리 깔고 앉아서 가족이라고 도와주지도 않고 입에만 밀어넣고 있는 아가씨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큰일이 있을 때만 가족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신경 쓰고 서로 돕는 게 가족 아닌가요? 본인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을 때는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인연 끊자고 직접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발 부탁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그만 돌아가 봐도 되는 거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가 서운해서 저러시는 건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인연을 끊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인연을 끊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더욱더 안 좋아진다는 거 몰라? 설득하고 좋게 풀어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극단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결국 상처만 남을 텐데 당신은 정말 우리 가족이랑 등 돌리고 살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면 나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테고 결국 우리 둘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걸 바라는 건 당신 어머님이랑 아가씨 같은데? 그리고 당신도 나랑 헤어지는 걸 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잖아. 청약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서로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준 적이 없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가씨랑 어머님 편에만 서 있었잖아. 내가 얼마나 지금 난처하고 당황스러운지 알아? 결혼 선물로 아파트를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원하면 여건되는 어머님이 어머님 짐 처분해서 해주시던가요. 그러고서 합가를 하시던 하세요. 저한테만 바라지 마시고 아가씨랑 결혼할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다른 남자를 물색하던가. 나처럼 계획을 하고 준비하면 차후에 청약에 당첨될 수 있게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우리 그만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지금 상황에서 당신과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이들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너무 납득이 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만하고 싶은 생각뿐이야. 당신도 우리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쳤어. 남편은 제가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려 하는 것보단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며 알아서 하라고 되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적은 것도 아닌데 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고 남편과 각방 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말도 안 하고 살아오다 보니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주게 되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이것저것도 안 되는 관계에 차라리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들을 재우고 늦은 저녁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남편한테 대화 좀 하자며 거실로 불렀습니다. 억지로 거실로 나온 남편은 이제는 제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다는 듯 쳐다도 안 보고 있었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저번에 어머님 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커졌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 더 안 좋은 결과만 가져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때는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었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서로가 섣불리 먼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서로 안 맞으면 갈라서는 거지. 나는 당신이랑 좋아서 살고 있는 줄 알아?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랑 나도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아이들한테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하루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지. 차라리 그냥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도 더 이상 당신한테 미련 없고 감정도 없으니까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아이들도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게 문제될 거 없잖아. 각자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으니 이혼해도 큰 문제 없을 테고 당신은 청약 당첨된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면 되니까 훨씬 편하겠지.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 나를 거실로 부른 거잖아.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갈라서는 게 좋겠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같이 살아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내일 바로 도장 찍으러 가지.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했고, 최대한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남편도 갈라서는 마당에 더는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합의 이혼을 하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태에서 약속된 날짜에 가정법정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최근까지 시간을 끌어오고 말았죠. 남편이 공장에서 생산직 일을 하다가 자동화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면서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에 급하게 수술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먼저 들으셨는지 시모가 오열을 하고 계셨고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신우가 저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열을 하고 계셨던 시모가 저에게 다가와 제 뺨에 손을 올리면서 머리채를 잡더니 남편이 사고가 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면서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았으면 사고가 났겠어. 오늘 이혼하려고 약속이 잡혀 있었다며. 내 아들 생산직에서 일을 하는 거 몰라? 시간 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랑 이혼하려고 그 시간 빼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평생 죄인처럼 내 아들 책임지고 살아야 될 거다. 이혼? 너 입에서 한 번만 더 이혼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그땐 뼈도 못 추릴 정도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언니가 그냥 나한테 나중에 분양권 넘겨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고집만 부리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을 거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게 왜 전부 제 탓이라는 거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시작한 게 누군데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아니에요? 제가 청약에 당첨돼서 아이들과 그이랑 행복하게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결혼 선물로 달라는 억지를 부렸잖아요. 어느 누가 선물로 아파트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능력이 안 되면
그거에 맞게 살면 되는 거지. 눈만 높아서는 새 집은 가지고 싶었나 봐요. 아가씨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뭐야? 너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그랬어? 가족이면 서로 돕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는 거지? 이제 결혼해서 시작해보려는 내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매몰차게 행동한 게 잘했다는 거야? 네가 청약 신청만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내 딸이 그런 말은 꺼내지도 않았을 거다. 너는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될 거야.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달려들었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준 덕분에 시모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 험한 말이 계속해서 오고 갔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뒤 남편은 수술실에서 나왔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정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병실로 옮겨진 남편한테 가까이 다가가 팔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시모와 신우가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말에 멀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롤링에 팔이 빨려 들어가면서 뼈가 전부 다 으스러져 수술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고 회복을 한다 해도 평생 후유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지만 오른쪽 팔을 아예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추가적인 내용도 알려주셨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마취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앞이 캄캄할 정도로 남편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멀리에서 남편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조금 기력이 회복한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는 저를 병실 안으로 불렀어요. 시모와 신우는 제 얼굴 볼 필요 없다며 접근하길 꺼려 했지만 남편은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며칠 만에 남편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저에게 더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기 위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남편은 왼쪽 손으로 제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고 너무 놀란 저는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쓸데없이 청약을 넣어서는 집안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잖아. 내 오른팔 어쩔 거야? 감각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고.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도 않았어. 이혼? 내 몸이 이런데 내가 이혼 해줄 것 같아? 평생 당신 등에 빨대 꽂고 살 테니까 당신은 쥐 죽은 듯이 살아. 그리고 청약 당첨된 거 내 동생한테 분양권 넘겨줘. 알겠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당신을 못 살게 굴 거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롭게 만들 테니 각오해. 남편한테 뺨을 허용하게 된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제가 괜히 청약을 넣어서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쪽 팔을 움직이기 위해 끊임없이 재활 치료를 했었지만 노력을 해도 팔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자 의사는 평생 장애를 겪고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게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 이혼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온갖 시달림을 당하면서
힘겹게 살아오고 있었죠. 남편의 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집에서 단 한 번도 나가지 않던 남편은 자신의 팔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런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 술에 의존해 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행동들 또한 심각할 정도로 거칠어져서 안전을 위해 친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버티면서 지내오다 보니 어느새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입주날이 다가오자 시댁 식구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약속대로 내 동생한테 분양권 넘겨줘. 그리고 언제까지 아이들은 장모님 집에 놔둘 거야? 당장 애들 데려오지 못해? 당신이 그런 행동이 아이들과 나와의 사이에 문제를 더 키우는 거라고. 내 팔에 대한 값으로 동생한테 주기로 한 거니까 더 이상 토 달지 말고 분양권 넘겨줘. 알겠어? 집이 완벽하게 넘어가면 그때 결혼식 바로 올리기로 했으니까 미연이 너도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라. 정말 오래 기다렸잖아. 엄마도 미연이 결혼식 준비 도와주시고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몸이나 신경 써. 부동산에도 매물들이 꽤 나왔더구만. 벌써 분양가가 10억 넘게 잡혀 있던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에 내놨어요. 제가 청약 당첨된 집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온갖 욕은 다 얻어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가씨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다른 집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 집은 원하시면 부동산에서 알아보세요. 매물 많이 나왔다면서요. 저희 집도 처분하려고 내놨으니까 제대로 된 절차 밟으셔서 금액 지불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집을 왜 부동산에 내놔? 앞으로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걸 내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반항하는 거니?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맨날 술만 먹고 집안은 전부 다 던져 부수고 아이들한테 본이 되는 모습조차 안 보여주고 있는데 뭐하러 붙어 살아야 되는 거죠? 본인이 작업 부주의로 사고 난 걸 왜 제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어 있었던 건 확실한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며칠 전에 변호사를 만났는데 남편과는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집안의 가장이 무력을 앞세우면 되겠어요? 그동안 함께해왔던 정이 있으니까 불쌍해서 지금까지 버텨준 것뿐이네요. 이혼소송 준비할 테니 불만 있으시면 똑같이 소송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시모와 신우 또한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팔을 다쳤을 때 정말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 때문에 옆에 잠시 머물러주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재활치료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남편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었죠. 아이들 또한 아빠가 무섭다며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는데 더 이상의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혼을 결심했고
저는 이혼 소송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야 시모는 본인이 남편을 걷어들여야 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미련조차 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현재 아이들과 부모님 집 근처에 자리를 잡아 살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이 돼서 좋은 집에 입주하고 싶은 꿈이 무너졌지만 그 집에 억지로 들어가서 산다 해도 저에게 안 좋은 기억만 계속해서 떠오를 것 같아 처분할 생각을 할까 합니다. 저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힘들게 중도금을 납부하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집에 대한 기여도를 한 적도 없었을 뿐더러 도와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은 온전히 제 몫이라 이혼을 하면서 그동안 함께 벌어 모았던 돈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분하려 하자 부모님께서는 청약 당첨된 집을 너무 이르게 처분하는 걸 수도 있으니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네요. 지긋지긋했던 시댁 생활 청산했으니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는 좋은 일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